개발자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 언어를 먼저 배워봐야 할까요? 외국어는 영어 하나만 뒤지게 파면 대학도 갈 수 있고 취직도 잘 되고 완사형통입니다. 그런데 개발 언어는 하나가 뭐 다 먹고 있는 것도 없고 엇비슷해서 뭘 먼저 배워야 할지 내정지가 옵니다. 그런 거로 오늘은 어떤 개발 언어로 입문해야 먹고 사는지 개발 언어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요즘은 대학교 교양 프로그래밍 언어로 C를 대체했습니다. 파이썬은 문법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컴퓨터 언어 입문으로 괜찮습니다.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회사들은 중견기업 이상입니다. 대기업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데이터 사이언스 취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하면 파이썬 서버 개발자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나 숨고 등이 파이썬 서버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파이썬 서버 개발은 서버 개발자의 호불호를 극심하게 탑니다. 따라서 파이썬 서버 개발자는 공급이 적습니다. 그러나 파이썬 서버 개발은 수요도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이썬은 배우기가 쉬운 편이고 작은 프로그램을 짤 때 속도가 빠릅니다. 파이썬 하나로 월급 받으며 먹고 사는 길은 험합니다. 하지만 취미로 개발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볼 때는 파이썬을 추천합니다. 다음 소개할 언어는 C++입니다. C++는 전공자가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언어입니다. 언어가 난해한 편이라 C++로는 단순한 프로그램이든 복잡한 프로그램이든 짜기가 어렵습니다. C++를 실무에 쓰는 직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C++를 실무에 활용합니다. 그러나 C++이 어렵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C++ 대신 C# 정도를 취직에 요구합니다. C++는 코딩 테스트 문제 해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실무에 많이 쓰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코딩 테스트에서 C++는 자바에 이어 2위에 차지했습니다. 코딩 테스트에서 응시하는 일반적인 언어 중에서 가장 실행 시간이 빠릅니다. 또한 코딩 테스트에서 필요한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대부분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로 코딩 테스트를 응시할 경우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를 타 응시자보다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형 이상급의 유명 개발사의 코딩 테스트를 응시할 경우 C++를 배워두면 하 지원자보다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게임사를 제외하고 C++를 배우지 않아도 밥벌이에 지장이 없습니다. 코딩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C++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 소개할 언어는 자바입니다. 자바는 웹서버와 안드로이드에서 쓰이는 언어입니다. 자바는 파이썬보다는 언어가 어렵습니다만 C++보다는 다루기가 쉽습니다. 자바 언어로 설계한 프로그램들은 견고합니다. 고도의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알맞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바는 자주 활용됩니다. 중견 기업 이상의 거의 모든 회사는 자바로 만든 스프링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바를 능숙하게 쓴다면 프로그래머로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또한 자바로 개발합니다. 자바를 배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도 있고 서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바로는 취직용 코딩 테스트에 필요한 정도까지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대회용 알고리즘을 풀거나 코딩 테스트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C++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코딩 테스트는 전체 문제 중 절반 이상만 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바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로서 취직용으로 자바를 배우면 중간은 갑니다. 하지만 자바 언어는 배우기가 좀 어려운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작성해야 하는 장코드가 많아서 코드를 읽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은 프로그램을 자바로 작성하게 되면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이 따로 있고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만 만들어 볼 생각이면 자바보다는 파이썬이 낫습니다.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들이 복잡하고 읽기 어렵다는 단점으로 인해서 자바와 호환되는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바 개발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코틀린을 추가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코틀린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과 서버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현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개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웹 개발 중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입니다. 따라서 웹 개발자로 취직을 하려면 자바스크립트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로도 서버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서버는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로 앱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련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서버, 웹 프론트, 앱 프론트를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슈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초기 앱 개발을 이끌면서 파격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예전 버전과 지금 버전의 문법 차이가 큽니다. 또 비숙련자가 개발할 경우 코드가 난잡합니다. 즉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전임자가 써놓은 똥을 치우는데 고생 꽤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코드가 난잡해지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추가적으로 배워 사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게 된다면 언젠가는 타입스크립트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바나 C++와 달리 복잡한 알고리즘 해결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로 취직용 코딩 테스트를 대비하긴 어렵습니다. 요컨대 자바스크립트는 웹 프론트 개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서버 개발이나 앱 개발도 가능합니다. 다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한다면 자바나 C++ 같은 언어를 별도로 배워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언어는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는 iOS 앱 개발에만 쓰이는 언어입니다. iOS 개발은 맥북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위프트를 실용적으로 실습하기 위해서는 맥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개발자가 독학으로 배워서 익히는 것이 스위프트입니다. 스위프트는 비교적 최신의 언어인데다가 iOS 앱 개발 외엔 쓰는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는 것이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맥이 필요할 뿐입니다. 맥 프로가 200만원 선이니까 돈으로 떼어 먹으면 됩니다. 아이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개발자 수는 항상 적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로서의 희소성을 생각한다면 스위프트를 배워 아이폰 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언어는 iOS 개발 외에는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 공략, 서버 개발, 웹 개발 등 다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알고리즘 풀이는 C++, 서버 개발은 타입스크립트, 안드로이드 개발은 코틀린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종으로서의 업무 전환이 굉장히 힘듭니다. 웹 디자이너들이 CSS와 HTML을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다가 디자인과 개발이 모두 가능한 슈퍼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변신합니다. 자바 개발자 또한 작은 기업을 다니다가 큰 기업으로 하나씩 이직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립니다. iOS 개발에만 전문적으로 쓰이는 스위프트 개발자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스위프트 개발은 타 개발 직군으로는 변경하기 힘들겠으나 희소성이 높은 iOS 개발자로 취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 개발 언어별 특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개발 언어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